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또 한 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미국과의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중 간의 신경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날 분위기를 보면 이미 실무협상단은 이것을 동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라고 말합니다. 왜? 이 결정은 트럼프 말고는 아무도 결정 권한이 없는 것이고 실무협상단이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아마도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내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아주 나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금 내년 대선 이겨야 할 텐데 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실무협상이 깨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백악관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아, 협상이 깨졌나요? 백악관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김정은이 자리 잡을 공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김정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알아서 비핵화를 향한 개과천선이 없다면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일만 남았다. 최근 보름 사이에 김정은은 세 차례인가 미국에 대해서 협박적인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왜? 김정은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트럼프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미남이었더군요. 물론 지금도 뭐 그럴싸하지만 젊은 시절에 트럼프는 정말 호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참 잘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정치인과는 거리가 먼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 사업가인데도 늘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놀랄만한 광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1980년대쯤의 일로 보이는데, 자, 이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는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잡지사가 있는데 이 재벌 랭킹도 매기고 재벌들에 대한 보도를 하는 그런 잡지사입니다. 지금과는 달라서 핸드폰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전화로 걸어서 취재하고 할 때 당시입니다. 그때 그 잡지사의 기자가 녹음 테이프를 트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자, 자신한테 트럼프 회사의 재무담당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취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무담당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조목조목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트럼프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또는 트럼프는 실제보다 돈이 많다. 당신이 쓴 기사는 잘못된 것이다. 트럼프 그룹은 훨씬 더 랭킹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이야기를 제대로 하니까 이 잡지사 기자는 그대로 믿었나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트럼프가 유명인사가 되고 그 당시에 녹음 테이프를 다시 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 트럼프가 잡지사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트럼프 그룹의 재무담당 부사장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트럼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보기에 이 사람은 부사장인데 왜 이렇게 트럼프 개인적으로 잘 알지? 그대로 기사화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는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시에 시간이 나면 하는 일이 바로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작전도 짜고 전화로 거짓말도 치면서 어쨌든 이 전화기를 든 트럼프 그리고 기자들을 그렇게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이 기자 저 기자 전화를 걸어서 정보를 주고 집에 초대하고 파티를 열고 아무튼 이런 재능은 정말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젊은 시절 트럼프 에너제틱하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셀리브리티를 취재하는 잡지 신문들은 트럼프에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나이가 이제 이런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그런 트럼프이기에 그 뒤에는 트윗에 빠졌는지 폭풍 트윗짓을 합니다. 폭풍 트윗질을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김정은이나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트럼프의 관심사를 아는 방법은 트윗과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에게는 찬스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최근의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금 기자들이 북한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답니다. 반면 다른 것, 예컨대 우크라이나 스캔들, 대통령 탄핵, 이게 지금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과의 이야기, 특히 바이든 부통령,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지금 민감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문제.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 당국의 발표를 하루 뒤에 부인하는 것도 이걸 부각시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중국과의 무역 이 분쟁, 마찰을 통해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거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요즘 단골 소재 탄핵 조사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경제 홍보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미국이 잘 살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런 실탄을 쏴도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밀리지만 지난 대선 때도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 질 거라는 예상을 깨고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요즘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까요? 지금 트럼프는 재선 성공에 올인하면서 온통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대통령 할 때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그가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앞으로 김정은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트럼프라는 특이한 캐릭터.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고 이렇게 또 뻥을 좀 치고 좀 과장도 하고 친구고 뭐 젊은 지도자 괜찮네. 그래서 만나서 전 세계에 중계됨으로써 트럼프가 한번 노벨 평화상 노려볼까 이런 특이한 발상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다른 정상적인 오바마 대통령이나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었다면 김정은에게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트럼프조차도 지금 김정은을 이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판단에서는 김정은이가 내 재선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문제인데 지금 김정은이 내는 대미 메시지는 협박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보름 새에 3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 라인 이미 볼턴은 잘렸고 폼페이오는 어떨까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못지않게 바쁩니다. 자기 정신 네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자, 북한과의 핵 협상을 챙겨야 할 폼페이오 장관도 요즘 전현직 외교관들이 줄줄이 하원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주는 대가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를 캐라고 거래를 했는지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을 지금 이 장악하느라고 폼페이오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는 폼페이오의 국무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폼페이오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사실은 다음번쯤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 육사 수석 졸업에 하버드 법률학 석사 변호사에 어쨌든 뭐 또 하원 의원 3번인가 뭐 4번인가 어쨌든 지금 폼페이오의 경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이 하원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 시안으로 제시한 게 연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머릿속에 김정은이 차지할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탄핵조사 증언이 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더 미국의 언론들은 이 문제에 천착할 것이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고려하고 배려할 시간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연말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이 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가 또 힘들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남한은 빠져라고 하고 있고 미북 회담도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김정은까지 친구까지 배려할 여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트럼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람은 한 군데 빠지면 다른 일은 잘하지 못하는 특이한 캐릭터. 그래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낸 베스트셀러도 사실은 엉터리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보면 참 재밌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는 내 코가 석자다. 김정은 너는 빠져있어. 김정은이 큰일 났습니다. 김정은이 망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